문제 8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괄호 1번부터 보면 우선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했었죠? 그렇죠. 규칙을 찾자. 규칙은 이런 경우에는 앞부분은 앞부분대로, 뒷부분은 뒷부분대로 따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럼 덜 헷갈리거든요. 자, 앞부분은 1, 3, 5, 7, 9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뒷부분은 3, 5, 7, 9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1, 3, 5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실은 2의 배수에서 빼기 1이죠. 그래서 바로 n번째는 2n 빼기 1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3, 5, 7 이렇게 가면 n번째 항이 위에랑 비교를 하면 항 번호가 하나씩 밀렸기 때문에 n번째 항은 다시 2n-1이 아니라 여기다가 2를 더한 다시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니까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일반항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항이 3이니까 n-1의 공차 2니까 계산하면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가 1항, 2항, 3항 순서대로 하고 요게 n번째 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실제로 일반 항이겠네요. 그러면 시그마로 표현하는 게 쉬워졌어요. 괄호 1번 같은 경우는 시그마로 바로 표현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 2k 빼기 1 2k 플러스 1분의 1로 적을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공식이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부분 분수 분해 공식.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어줄까요? 부분 분수 분해 공식은 뭐였냐면 얘를 분해하는 건데 우선 뒤에서 앞에를 빼요. 분의 1. 다시 원래대로 A분의 1 빼기 B분의 1의 순서로 쪼개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2k 빼기 1 곱하기 2k 플러스 1 분의 1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b 빼기 a니까 2k 플러스 1 빼기 2k 빼기 1이란 뜻이죠. 분의 1 괄호하고 다시 앞에 거 먼저 적고 빼기 뒤에 거. 그러면 앞부분은 2k, 2k가 날아가면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옮겨서 적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에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쪼개졌어요. 그러면 우리 얘를 정리해서 시계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시그마의 성질 중에 이런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했죠? 그렇죠. 앞으로 보낼 수 있다.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주는 게 계산할 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 K는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합의꼴로 표현해본다. 그러면 무조건 뭔가가 보인다 했죠. 대부분 소거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열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요거를 좀 지울게요. 요거는 우리 아까 방금 설명했던 거니까 지우고 이어서는 나열해볼게요. 2분의 1은 있고 큰 괄호 안에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1 대입하면 1분의 1, 3분의 1 요게 첫 번째 항이에요. 2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두 번째 항. 3을 대입하면 5분의 1, 3이 6 플러스 1이니까 7분의 1 규칙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n번째 어떻게 생겼을까? n을 대입한 값이니까 2n 빼기 1분의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다 소거가 되고 처음과 끝만 남을 수밖에 없다. 남은 것만 정리해서 적어주면 2분의 1이 되고요. 괄호 안에 1이 남았고
뒤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 남았죠. 정리를 해주면 우선 괄호 안에부터 통분을 해서 적어볼게요. 2n 플러스 1로 통분하면 앞부분 2n 플러스 1일 거고 여기 마이너스 1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럼 2분의 1 곱하기 분자 2n, 2n 플러스 1. 그럼 여기 약분되는 거 보이나? 2. 그러면 최종 답은 2n 플러스 1분의 n이 되겠네요. 자,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부분 분수 분해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다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거든요.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괄호 2번인데 루트가 보이죠. 루트.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괄호 2번.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규칙을 찾고 몇 항부터 몇 항까지인가 그리고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보세요. 규칙을 좀 찾아볼게요.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보세요. 첫 번째 항. 그러면 얘가 두 번째 항. 보이나요? 첫 번째 항은 여기가 1이에요. 두 번째 항 여기가 루트 2예요. 세 번째 항 여기가 루트 3이에요. 그러면 n번째 항은 여기가 루트 n이겠죠. 그리고 앞부분의 값은 거기보다 하나 더 큰 수의 루트가 씌워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루트가 아니네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루트로 고치면 루트 4니까 성립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앞부분에 루트에 n보다 하나 더 큰 n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n번째 항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시그마로 바로 표현을 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요 n번째 항이니까 그대로 쓰되 n만 k로 바꿔서 적어줄게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부분 분수 분해 공식을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부분 분수 분해 공식은 잘 보세요. a 곱하기 b 분의 1 이런 꼴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에 이렇게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걸 쪼개는 건데 얘는 이미 더하기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부분 분수 분해 공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이렇게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죠? 그렇지. 분모 유리화를 하잖아요. 누구를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루트 k. 중간에 부호만 다른 거.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분모는 합차 공식을 쓰면 앞에 거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루트 k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분자는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적으면 루트랑 제곱은 만나면서 날아가고요. 뒷부분도 날아가서 이렇게만 남고 다시 이렇게 되죠. 그럼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결국 정리하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로 이렇게 유리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일반항에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로 고칠 수 있겠네요. 괄호를 꼭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다? 그냥 k는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나열해주면 된다. 1을 대입하면 제일 처음에 루트 2 빼기 루트 1이 나와요. 2를 대입하면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나오고 3을 대입하면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n만 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복잡한 경우에는 n 말고도 바로 앞에 있는 n-1항도 적어주고 n항을 적어주면 더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n항을 바로 적기보다 n-1항을 한번 적어볼게요. n-1항은 k 자리에 n-1을 대입해야 돼요. k 자리에 n-1을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n-1 플러스 1이 돼서 n 되겠죠? 빼기 루트 n-1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n번째 항. n번째 항은 실제로 뭐죠?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n번째 항은 그대로 n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를 좀 지우고요. 여기를 조금 더 예쁘게 적어볼게요. 뭐였죠? 루트 n 빼기 루트 n-1 n번째 항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여기까지 적었었어요. 그런데 소거가 되는지 한번 볼까? 앞에선 다 소거가 됐었죠. 근데 이게 루트 2 우선 마이너스 루트 2가 처음으로 사라져요. 그럼 루트 1이 소거될 일은 없겠다.
얘는 무조건 남아있겠다. 루트 3도 소거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다 소거가 되겠죠. 그러다가 누구만 남을까요? 이렇게 소거가 되다가 루트 m 마이너스 루트 n 사라지거든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이너스 루트 m 마이너스 1이 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얘도 사라집니다. 결국 요거는 안 사라져요. 이게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두 번째 게 살아있다면 마지막에도 두 번째 게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는 것만 적으면 마이너스 루트 1은 1 플러스 루트 m 플러스 1 다시 적으면 루트 m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무리수 특히 이제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푸는 방법이 또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부분 분수 분의 공식이라기보다는 유리화해서 정리해주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시그마 내용이 많지 않아요. 우리 시그마 합의기호 뜻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 얘기했고요. 성질 4가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거듭제곱,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해가지고 3가지 공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분, 분수, 분의 공식이라고 해서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내용은 이게 다고 문제는 또 무궁무진하게 많이 응용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중단원 문제로 조금 더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우리 수학적 기납법 145페이지 조금 더 나갈게요. 수학적 기납법 이 단원은 사실 증명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의와 증명이 중요한 단원인데 막 푸는 앞에서 풀었던 그런 연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논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풀었던 문제를 쌤 하나 가져와 볼 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떤 수열 AN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 기억나요? 수열 AN에 대해서 SN이 N제곱 플러스 1일 때 AN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었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더라? 두 가지로 푼다 그랬는데 A1은 S1으로 구하고 N이 2 이상일 때, 즉 AN을 구하는 방법은 Sn 빼기 Sn-1로 구한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A1은 S1이니까 저기 식에다가 N자리 1을 대입하면 1제곱 플러스 1이니까 2가 나옵니다. 그러면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는 AN은 Sn 빼기 Sn-1이므로 Sn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N제곱 플러스 1을 바로 대입하면 되고 N-1이라는 거는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N자리에 N-1 대입하고 나머지 그대로. 그러면 얘를 전개해서 바로 적어줄게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몇 개 소거가 돼요. N제곱 플러스 1은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소거가 돼서 남는 건 누굴까요? 남는 거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돼서 정리하면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적어야 되는데 최종 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죠. 이렇게 해가지고 A1의 값은 2다. AN은 2n-1이다. 단 여기서는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다. 이렇게 적는데 단서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에 1을 대입했을 때 위의 값과 일치하는 값이 나오면 굳이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적을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1을 대입해보면 2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 A1의 값은 2이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적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수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되는 수열이 있었다라고 배웠는데 이 표현을 조금 다듬어서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떻게 생겼을까? 실제 나열을 한번 해보면 첫째 항이 2래요. 그럼 두 번째 항부터는 여기에 대입하면 알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실제로 2를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2를 대입하면 A2는 3이 나옵니다. 그 다음 숫자는 3을 대입해보면 5가 나와요. 그 다음 숫자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어차피 두 번째 항부터는 무슨 수열이니까
2n-1을 따르기 때문에 공차가 2가 되거든요. 그래서 7, 9 이렇게 가는 수열이에요. 이런 수열을 우리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수 있었나요? 안 된다라고 했죠. 누구 때문에? 제 첫 항 때문에. 1항 때문에. 1항은 2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수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위에 이런 모양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수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본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이 2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식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어떤 항에다가 공차 2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이게 기억나요? 그런데 이거는 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자, 다시. 첫 번째 항은 2니까 따로 적어주고 두 번째 항부터는 어차피 3, 5, 7, 9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어떤 항에다가 2를 더하면 항상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어떤 항에다가 2를 더하면 항상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이렇게만 쓰면 충분할까요? 맞는 것 같지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어디서 막히냐면요. 첫 번째 항이 2라는 건 알겠는데 두 번째 항이 뭔지 몰라요. 그냥 두 항 사이의 관계가 플러스 2가 된다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도대체 그럼 두 번째 항이 얼마야? 이건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이 얼만지도 알려줘야지 3에서 시작해서 항상 2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A2가 3이라는 것까지 추가가 되어야지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100%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이렇게 적었던 수열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르거든요. 귀납적 정의. 일반 항을 그대로 제시하기 힘들 때 우리는 몇 개의 항과 처음 몇 개의 항, 여기서 1, 2를 알려줬죠. 그 다음에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 그게 두 번째예요. 이렇게 수열을 표현하는 것,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엄청 중요한 것은 이 귀납적 정의를 보고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무조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돼요. 만약에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우선 넘어가서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나열하시오. 이게 제대로 된 정의라면 나는 무조건 첫 항부터 어떤 항을 묶어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항이 1이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두 번째 관계식으로 구합니다. n에다가 1을 대입할 수 있대요. 그럼 1을 대입해보면 첫째 항은 이미 1이라고 했고 1을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A2는 2A1 플러스 1. 2를 대입하면 A3는 2A2 플러스 1. 3을 대입하면 A4는 2A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을 대입하면 A2가 나오겠죠. A2가 3이니까 여기 A2에 3을 대입하면 A3도 나오겠죠. A3가 7이니까 여기 7을 대입하면 A4도 나오겠죠. 그러면 A5는 안 적어 놓았지만 2A4 플러스 1로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A4 자리에 15를 대입하면 얼마 나오나요? 3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귀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르거든요. 어찌됐건 답은 1, 3, 7, 15, 31까지 나열을 했고요. 사실은 더 많은 항도 나열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5항까지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하고 이렇게 대입을 해서 순서대로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이 2라고 했어요. 그럼 A1은 2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관계식을 가지고 n은 1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n이 1일 때 A2가 되고요. A1분의 2가 돼요. A3, 즉 n에다 2를 대입하면 A2분의 2가 되고요.
A4는 그럼 A 3분의 2가 되고 A5는 A 4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입을 해서 계산해보면 A1은 2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1 되겠네요. A2는 1이니까 1분의 2는 2가 될 거고 여기가 2가 됐으니까 2분의 2는 1이 될 거고 다시 여기 1이 되면 이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 요거는 나열해보면 2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항이 1, 다시 2, 다시 1, 다시 2 이렇게 2, 1, 2, 1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이었네요. 그래서 기납적 정의만 솔직히 딱 봤을 때에는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느낌이 와요? 안 오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직접 해보니까 아 이런 수열이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인데 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형광펜을 한번 색칠해 볼게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기납적으로 정의해보자. 첫 번째, 요거는 등차 수열입니다. 요거는 등비 수열이에요.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요거에 대해서 안내를 했던 것 같거든요. 요것만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공차가 존재하는 등차 수열이라는 건 아는데 문제는 시작점이 그러니까 첫째 항이 뭔지 몰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아, 여기에 숫자가 만약에 3이 들어가 있다면 그래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건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플러스 3을 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뜻이야. 됐나요? 하지만 시작을 알아야지 거기서 플러스 3, 플러스 3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꼭 기억하세요.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물론 어떤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이것만 봐도 얘가 등차 수열인 건 알지만 이 수열이 첫째 항이 뭐고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수열로 구성되어 있는지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도 가르쳐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N은 뭐다? 자연수다.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 두 가지를 꼭 알려줘야 됩니다.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얘기했는데 AN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항상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것만 있어도 얘가 등비 수열인 건 아는데 문제는 시작점을 모르기 때문에 얘도 첫째 항을 꼭 알려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귀납적 정의다. 물론 약간 변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얘를 양변에 AN으로 나누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단 이 경우는 AN이 0이 아니어야 돼요. 맞죠?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N을 이항해서 뒤에서 앞에 걸 뺐더니 어떤 일정한 숫자가 나오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찌됐건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아 이거는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구나. 이거는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렵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돼요. 우선 문제 볼게요. 다음 수열을 기납적으로 정의하시오. 자,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와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항이 와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알려주면 돼요. 그럼 첫째 항은 얼마야? 3. 여기도 첫째 항은 2죠. 그런데 여기는 앞에 등차 수열이고 여기는 등비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은 관계식을 어떻게 적냐면 어떤 항에다가 공차를 더했더니 그 다음 항이 나왔다. 이렇게. 공차가 얼마인지만 보면 돼요. 공차 얼마죠? 플러스 2잖아요. 여기다가 공차가 들어가면 되고 N은 1부터 성립한다는 거 꼭 적어줘야 됩니다. 요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입니다.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항에다가 공비를 곱했더니 그 다음 항이 나왔다. 공비 얼마예요? 공비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쓰면 돼요. N은 1부터 성립한다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이건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관계식은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다.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적어도 되지만 AN으로 양변에 나눠서 이렇게 적어도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절대 0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사실 조금 논리적인 부분이고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어서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수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기납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걸 해볼 건데, 그때 하기 전에 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할게요. 우선은 시그마의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고생했습니다.